세계 최고의 탄도미사일 현무5의 숨은 반전에 폄하했던 전문가들 경악하다. 지난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상대로 한 한국형 삼축체계 무기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보, KMPR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괴물 미사일이란 별칭을 지닌 현무5였습니다. 현무5가 괴물로 불리는 이유는 무지막지한 탄도 중량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의 평균 탄도 무게는 1톤 정도이고, 북한이 지난 7월에 공개한 화성포 11의 경우 현재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최대 중량인 4.5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무5는 2배에 달하는 9톤이며 북한 전 지역의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죠. 특히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을 통해 실제 폭발력은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도는 11톤이 넘도록 설계하였고, 추후 개량을 통해 14톤의 파괴력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무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자 실제 현무의 성능에 대한 억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현무5가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다른 곳에서는 가장 약한 핵에도 결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무5의 실제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로 핵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저급한 수준의 미사일로 한국군은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한 것일까요?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표준 핵무기는 대략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사용한 10에서 20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라며 8톤인 현무5는 훨씬 위력이 작아 폭발력은 핵무기보다 1000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력을 논할 때는 그 효과가 미치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는데, 현무5의 폭발력이 전술 핵무기의 약 1000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 반경은 핵무기보다 8배에서 10배 작은 범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넓은 살상 반경을 지니는 것이 주된 목표인 무기가 아닙니다. 폭발력이나 파괴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기준이 된다면 현무5는 당연히 핵폭탄에 비할 바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핵폭탄이 터졌을 때와 맞먹는 지하 관통 능력과 시설 파괴력을 지녔다면 이는 목표 대상이 되는 타겟 세기만큼은 핵폭탄만큼 무서운 무기가 바로 현무5입니다. 즉, 김정은에게만큼은 현무5 한 발 한 발이 핵만큼 무서운 존재인 것이죠. 수십만 발을 보유해도 결코 제재받지 않는 핵급 미사일로서 말이죠. 벙커버스터인 현무5에게 있어 파괴력보다 더욱 중요한 성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CEP 능력입니다.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이나 폭탄의 명중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통상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탄도미사일이나 유도폭탄에 대해서 사용되는데, 폭탄 등이 투하되었을 경우 그 중에 반수가 명중하는 원의 반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현무5의 CEP는 중량, 추력이 동급인 체계에서 결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2 국정감사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알려진 현무5의 CEP는 고작 4m에 불과하였습니다. 4m 이내 정확도가 높고, 2021년 9월 제주 남방에 착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 테스트에서 현무5의 CEP는 4m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현무5의 3차원 레이더 지형유도 방식을 복합적으로 탑재해 GPS 재밍을 받더라도 입력된 정보와 실제 지상의 지형 지물을 대조 탐색하면서 목표물을 초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첨단 속도 감속 로켓과 측추력기를 통해 최종 단계에서 탄도의 속도와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목표물을 직접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의 M밴드 시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덕산 뎁스코어의 8극 이상 GNSS 안테나와 한화의 관성함법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죠. 이러한 첨단 기술의 접목으로 현무5는 CP 4m에 달하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CSIS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은 관성 유도 사용 시 약 200m, 글로나스 위성 유도 사용 시 50m, 여기에 옵션 광학 추적기 사용 시 20m로 CEP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 2 D5의 경우 약 90m의 CEP이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30m까지 감소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둥펑 21D의 경우 약 10에서 20m로 알려져 있으며 둥펑 31의 경우 300m까지 커집니다. 북한의 화성 시리즈는 매번 불규칙하여 측정이 어려운데 평균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까지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핵폭탄은 유효 범위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데 CEP가 뭐가 중요하겠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해외 논문 서적에 따르면 CEP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핵탄두 수를 4배, 탄두 위력을 8배 늘리는 것과 동일한 격파 확률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논문에서는 핵미사일의 CEP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략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바로 이 CEP의 위력이 드러난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식 연속 착탄이었죠. 연속 착탄이란 동일한 목표 지점 또는 근접한 위치에 다수의 탄약을 연속적으로 투하하여 누적적인 파괴 효과를 얻는 전술인데요. 시간 간격을 최소화하여 적의 대응 시간을 줄이고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 방법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100여 발의 벙커버스터를 연속 착탄하여 헤즈볼라 지도자 대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죠. 현무5 미사일은 4m에 불과한 CEP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이로써 같은 타겟을 정확하게 몇 번이고 맞추는 연속 착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효과와 파괴력을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몇 초에 걸쳐 동일한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연속적인 공습은 적군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력 약화를 초래하고 지휘 통제 체계에 혼란을 주어 효과적인 저항을 어렵게 만들죠. 특히나 현무5의 경우 개량된 탄두로 인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파괴력 대비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0년대 탄소, 텅스텐, 티타늄, 코발트, 실리콘, 몰리브덴, 니켈, 비나디움, 크롬, 망간 등의 구성비를 가진 신형 관통 탄두를 특허낸 적이 있었는데, 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제작하고 300도의 온도에서 저온열광 가공으로 그 형상을 다듬는 것이 가능한 인장 강도 2000메가파스칼급의 탄두로 미국이 개발한 벙커버스터용 에글린 강철보다 인장 강도가 약 15%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번 현무에 탑재된 탄두에는 9톤급 관통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며, 지중 폭발로 지진을 유발해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어 대략 300m 깊이의 벙커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시설은 다 파괴가 가능한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래도 핵만큼 많은 피해를 못 끼치잖냐, 떼거지로 몰려오는 적군을 현무로 어떻게 막을 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철저하게 대비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미사일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인데,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DPICM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PICM탄은 아시다시피 집속탄, 클러스터탄으로 자탄을 품은 모탄을 발사해 엄청난 범위를 타격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KT짐 전술 탄도 미사일이 두 버전을 다 쓸 수 있는데요. 현무5 역시 벙커버스터와 동시에 DPICM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77 자탄을 사용했을 경우 개당 0.23kg의 무게인 M77을 현무5에는 35,000여 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ATACMS 미사일 하나에 275개의 자탄을 실을 수 있으니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현무5가 길이 20m에 직경 2.8m, 총중량 36톤, 최대 속도 마하 10, 최종 도립 속도 마하 4, 상공 5,000m에서 자탄을 분산한다고 가정할 시, 각 자탄당 약 15m의 치사 반경을 가지고 있는 M77의 경우 영향 면적은 대략적으로 9.6km로 추정되는데, 이는 축구장 약 1344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가히 엄청난 피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10킬로톤 전술핵과 영향 면적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술핵이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핵을 막겠다는 것을 각오한 처사이자 국제사회의 모든 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에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DPICM탄은 핵무기에 비해 국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무기입니다. 특히 한국은 폴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집소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한군이 130만 명, 중공군이 230만 명이니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는 뻔하겠죠. 특히나 한국은 자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 5곳 중 한 곳이며 불발률 1% 미만 자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죠. 이처럼 적재적소에 알맞게 또 위협이 되면 사실 언제라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현무5라는 미사일은 매년 70발이 양산되어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여정이 현무5를 콕 집어서 온갖 상스러운 언어로 비방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거슬리고 언짢다는 거죠. 현무5에 대한 북증서가 나온 것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7일 현무5를 두고 전술핵 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아마 한국 것들은 재래식 탄두의 화학 질량만 붉으면 핵탄두로 변이된다는 기상천외한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여정아, 잘 모르면 리얼리즘 보라니까. 핵이 없어 슬픈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 만든 결정체 현무5. 사실 핵탄두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무게감에 비해 개발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물건입니다. 오히려 더 멀리, 더 무겁게 발사할 수 있는 현무 관련 기술력이 더욱 어렵죠. 1톤 미만에 불과한 핵탄두를 현무에 달면 그게 바로 CEP 4m에 미친 한핵 1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뭐 현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현무 하나 싶었는데 실물 한번 보니까 현무.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